금수저 물고 태어난 쓰레기들, 재벌가 막장 남성 TOP5. 경찰이 배우 이성균과 함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를 마약 투약 의혹으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성균과 황하나 등 총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내사는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이성균과 황하나, 한서희는 내사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성균과 황하나, 유흥업소 관계자 등이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추적하던 중 이들에 대한 관련된 단서를 잡았다고 한다. 이성균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0일 소속사를 통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들에게 협박당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성균 소속사 호두에뉴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에서 이성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균은 고소장에서 2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3억 원가량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성균이 마약을 투약한 게 약점 잡혀 공갈 협박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고 있다. 황하나는 마약 투약 전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인물이다. 지난 2019년 전 남자친구이자 가수 출신의 배우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서희도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3차례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했다. 다만 황하나와 한서희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인물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름만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 2. 조한선만 억울. 재벌가에 10억 받은 인물은 별세한 유명 가수 아내. 16일 조선비즈는 윤관 대표가 별세한 유명 가수 아내 A씨에게 10년간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해당 매체는 유명 연예인 부인 A씨가 윤관 대표로부터 10년간 자녀 학비 등 1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A씨는 윤관 대표에게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도 휩싸인 상태다.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에서는 A씨가 배우 윤관의 아내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조한선 소속사 측은 확인해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유명 연예인이 배우가 아닌 가수인 것으로 확인되며 조한선 가족은 논란에서 깔끔히 벗어났다. 하지만 루머로 곤욕을 치른 만큼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조한선은 자신의 계정에 또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건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또 났다 라는 글을 올리며 루머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현재 그는 SNS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2001년 광고 모델로 데뷔한 조한선은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임동규 역을 맡아 활약했다. 지난 1월에는 디즈니 플러스 킬러들의 쇼핑몰에 출연해 연기력을 뽐냈다. 조한선은 지난 2021년에도 근거 없는 루머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그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무근으로 일단락됐다. 3. 재벌 3세 4층 사기, 전청조 항소심 시작, 쌍방 양형 부당 주장. 서울고법 형사 13부, 백강진 부장판사 는 9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전 씨는 마스크와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 씨의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27명이고 피해 금액이 30억 원 이상으로 범행이 중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벌과 남성으로 행세한 범행 수법이 몹시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범행은 통상의 사기 범행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고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도 이미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들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과중한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 측 대리인도 출석했다. 대리인은 당초 전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더 빨리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취하하고 배상명령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 1심 당시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럽지만 당장 피해 회복할 능력이 없다. 통장에 남아있던 마지막 20만 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씨가 편취한 금액은 대부분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 시그니엘 주거비와 슈퍼카, 명품 등의 사치품 구매 및 개인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유명 기업 파라다이스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2명에게 접근해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금 등 명목으로 27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5,8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4. 한지민 하트 이준혁. 실제 연인 됐다. 오늘부터 1일. 달달한 애정행각. 심쿵. 나완비. SBS 금토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 지난 7회에서는 드디어 용기를 낸 지윤, 한지민, 과은옥, 이준혁 및 쌍방 로맨스 확인, 키스로 완벽한 엔딩을 장식했다. 이에 연애 1일차에 접어들게 된 강유 커플이 얼마나 더 달달해질지 시청자들의 설레는 기대가 폭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본방송을 앞두고 그 기대에 화력을 더하는 스틸컷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외근 중인 지윤과 은호의 한때가 담겨 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꽉 붙잡은 두 사람의 손이다. 하는 중에도 틈틈이 애정행각을 이어가는 지윤과 은호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로 가득하다. 서로를 향한 흘러넘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깡유 커플이 풋풋한 시간이 설렘 지수와 달콤 지수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는 바. 미소를 유발하는 깨볶는 명장면의 대거 탄생을 예감케 한다. 무엇보다 두 사람이 같은 회사의 대표와 비서라는 점은 이들의 연애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포인트. 지난 방송에서 피플즈 대리 규림, 윤가희은 사내 연애는 재앙이라며 그 잔혹사에 대해 설파했다. 더군다나 이날 친구 민진웅과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져 청춘을 다 바쳤던 회사를 떠나 이직을 결심한 위례인 하나, 고원희 위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아무리 비밀로 해봤자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이미 두 사람이 깨복다 깨진 것까지 알고 있었기에 전남친이 된 진국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기 힘들어진 것. 과연 지윤과 은호가 피플즈 직원들에게 들키지 않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심장 쫄깃한 깡유 커플의 사내 비밀 연애는 성공개 영상을 통해 미리 엿볼 수 있다. 여느 때처럼 저 멀리서 다가오는 은호를 감지한 지윤은 무심히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던 전과는 달리 바로 앞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전날 밤 회사에서는 엄격하게 공과 사는 확실히 하자고 약속했기 때문. 그런데 이후 지윤에게 일정 보고를 마친 은호가 은근히 사인을 보내더니 이내 대표실 블라인드까지 내리려 한다. 이에 지윤이 티 좀 내지 말고 똑바로 좀 합시다 라며 경고하자 풀이 죽은 은호가 대표실을 떠난다. 이를 보며 뒤늦게 웃음이 터진 지윤은 비밀스러운 연애의 짜릿함과 간질간질한 설렘을 선사하고 있다. 제작진은 지윤과 은호가 1일 2된다. 이들 사이에 생긴 큰 변화가 어떤 설렘을 몰고 올지 8회 방송도 기대 부탁드린다. 완벽한 설 연휴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전했다.